자, 일단은 SM의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뭐 VVIP 방에 문자 발송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VIP 방까지는 문자를 발송했어요. 거래가 너무 거래 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어서 공격적이진 않았어요 문자가. 그렇지만은 충분히 O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변동성 매매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쪽 금양, 미래나노텍, 뭐 포스코, 엠텍 그리고 뭐 개장 초에 키다리 스튜디오 그 목표 주가 키다리 스튜디오가 11,500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넘겼단 말이에요. 11,800원까지. 근데 오히려 또 11,500원에 편입이 들어가신 경우가 있으신데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느냐 그 정도 놓고 보면서 추가 대처 쪽의 기준 다시 질문 주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프로그램이 좀 더 나오면 그리고 저점 1450원이 이탈되면은 정리 쪽으로 일단 설정을 잡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딱지맘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를 주셨는데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 비중으로만 주셔가지고 자산 규모 자체는 모르겠는데 자산 규모 자체가 안 넘어왔나요? 자산 규모 자체도 좀 알아야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요거 작성해 주신 분 혹은 이거 포트폴리오 받으신 분 채팅방에 답변 주세요. 자산 규모가 넘어온 건지 안 넘어온 건지 넘어왔다면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갖고 계시는데 버킷 스튜디오, 인트로메딕, 스코네, 비덴트, 일진 하이솔루션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 뭐 자산 규모가 이제 월등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그죠? 저 아무도 안 계신가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옆에다가 얘기를 해줘도 답변을 좀 주시고. 예? 주셔야 뭐 녹화를 하든 말든 하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답변을 좀 주세요. 뚝뚝 끊기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이제 분산을 좀 이제 해드릴 테니까 분산해드리면은 그 담당하신 분이 못 듣더라도 옆에서 좀 알려주시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자산 규모가 작지는 않으세요. 예? 보통 이제 그 주식 운영 자산 규모 기준에서 자산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잠시만요. 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324억이에요. 비중을 13%나 갖고 계십니다. 이건 아니죠. 비중 조절에서 실패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상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뭐 상한가가 나와주고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종목에서는 또 이렇게 급격한 조정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1625원 찍고 1625원이 고점인가요? 고가 1840원 1840원에서 지금 270원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매수 평균 단가가 더 높아요. 보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손절하기 버거우시겠지만 일단 오늘의 기준에서는 손절입니다. 왜?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오늘의 기준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편입의 기준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를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매수하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라고 했으면 잘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1900원이면은 둘 중에 하나겠는데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항상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고점을 놓쳐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는 건 잘 사요. 사는 대로 다 사요. 근데 고점을 놓쳐요. 근데 만약에라도 이 종목을 말도 안 되게 제가 생각할 땐 말이 좀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은 이 종목을 1900원대 사셨다고 그러는데 1951원이면은 여기거든요.
1951원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올라갈 때 샀든지 떨어질 때 샀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뿐이 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올라갈 때 샀으면 기가 막히게 산 거예요. 누가 사라고 했는지 몰라도 그거는 뭐 박수 쳐 드릴 만한 그런 매매 기준이 됩니다. 왜?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럴 땐 따라붙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냐 봐야 되는데 1억 주씩 터졌으니까 뭐 2천억씩 터진 거죠. 여기서는요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편입을 설정했다. 그러면 뭐 충분히 잘하신 매수가 됩니다. 어? 그러고 나서 얘를 여기서 편입할 때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펀더멘털적인 부분과 하나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인데 기본적 분석을 놓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을 놓고 했을 때 버킷스트에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냐라고 한다면 펀더멘털이 조금 아쉽지만은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죠. 더 검증을 받아야 될 종목이죠. 물론 뭐 PBR이 0.61배 아니냐, PER도 뭐 1.60배면 이건 뭐 저평가인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컨센서스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억인데 적자인데 순이익이 509억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업 외 수지가 일회성으로 발생된 거고 그럼 결론은 얘는 적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이 안 되죠. 매출 자체도 264억이다. 1324억짜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점상 가는 거 아니니까 그때 들여다보셔도 돼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은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은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어요. 응? 그건 윤정부가 규정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에. 그러니까 수급과 심리다. 그럼 수급과 심리인데 수급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메이저 수급은 눈에 보여요. 그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 이쪽에서 편입을 하게 되면은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많이 하고 그 대형주에서 수급 범위가 확인이 됩니다. 수급이 확인이 되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급에 맞게 매집이 뭐 몇 퍼센트 됐느냐부터 해서 그 수급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형주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응? 네. 아유 피곤하다 이거 안 받아야 되는데 매번 받고 있어요 전화를. KT에서 전화 주셨다는데 자 어쨌건 그래서 소형주의 경우는 대형 메이저들의 매수의 기준 이런 부분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주에서 설정이 많이 돼요? 소형주의 경우는 그렇죠. 그냥 뭐 액티브 쪽 만약에 그 외국계든 기관이든 들어오면 액티브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 매매를 추구하는 뭐 소규모 자산운용사라든가 혹은 프랍이라든가 혹은 일임형 투자자문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소형주들은. 그거는 단기적으로만 들어오죠. 그래서 누적 수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봅니다. 거래 대금. 회전율이 무지 높죠. 지금 자기 시가총액 대비해서 월등히 더 거래 대금 터진 거니까 저 앞전에 거래 대금들이. 그런 거래 대금이 터지는 날 변동성의 크기가 확장된다. 그러니까 캔들의 크기가 확장된다.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날은 캔들의 크기 자체가 작죠. 근데 거래 대금이 없더라도 주가가 강세를 띠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요? 매집이 됐을 경우. SM 같은 경우는 뭐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계속 둔화돼요. 유통 물량이 적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주가는 올라가. 거래 대금 적더라도.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비이성적인 거래가 터진 거잖아요. 왜 비이성적이냐? 상장 주식 수보다 더 많이 터졌어. 1억 주거든요. 상장 주식 수가 8천만 주, 8,400만 주인데 8,400만 주인데 대주 지분 16% 빼고 나면은 뭐 그것도 안 되는 물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1억 주가 넘게 터지냐 이거. 회전율이죠. 그렇게 해서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그렇게 해서 파킹 물량이라고 그래요. 어떤 거? 누군가가 그렇게 고빈도 거래를 시스템으로 돌려놨을 때 외국에선 그런 게 선진 그 금융기법이라고 해서 통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무리 선진 시장의 절반 진입돼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취약하다, 시장 구조가 취약하다. 그래서 고빈도 거래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 당국이 설정해 놓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빈도 거래를 했던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고빈도 거래를 했던 운영사 쪽 하나를 지금 어, 재판을 해서 이 불법이다. 뭐 재판을 해서 뭐 벌금 부과를 하려는 그런 라이센스는 벌써 아마 뺏었을 거고요. 반납을 받았을 거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기준에서는 거래가 급감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상상을 초월하게 1억 주씩 터졌던 종목이 100만 주 이게 뭡니까? 몇십만 주 터져요. 몇십만 주.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변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고빈도 거래가 끝나고 나면은 못 기다리는 물량들이 질질질질 나와서 못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거래가 없어서 밀리는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온 그런 종목에 거래가 급감을 하게 되면 그거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계속 밀립니다. 그러다 한 번씩 이슈가 불거해서 빵빵 이게 연동성을 줘야 돼. 근데 연동성을 줄지 안 줄지를 몰라. 예를 들면 SM의 경우는 어마어마한 매집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고 있고 또 현대로템 하나솔루션 마찬가지고 뭐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이슈만 딸랑 있는 상태에 매집이 돼 있는 거 그것도 확인이 안 돼. 그래서 한 번쯤 그냥 이슈가 더 불거졌을 때 빵 빵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금양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들어가고 있지만. 결론은 뭐냐? 이걸 좀 길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좀 짧게 할 겁니다. 결론은 뭐냐? 거래 터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는 기준이 뭐냐? 전일 대비 20배?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100만 주에 20배, 2천만 주 터지면 거래 터지는 거야? 뭐 그렇게 기준 잡을 수 있죠. 5MA, 20MA. 근데 이런 종목은 5MA, 20MA 평균 거래량도 의미가 없고요. 이런 거래량, 비이성적인 고빈도 거래의 거래량. 그러면 최소 범위가 얘는 5천만 주 이상, 6천만 주 이상 터져야 돼요. 그래야 1,000억 이상을 넘겨요. 그래야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됐구나를 볼 수 있어요. 누군가 아예 대놓고 장난을 치고 있구나라고. 그럴 때 정도만 잠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분명히 여기서 편입을 누군가 권해줬다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데 결론은 이런 데서 안 잡아줬다라는 건 그거는 이 뭐 이런 데서 다 잡아줬어야 돼. 차익실은 사실은. 그리고 거래 없으면 안 보다가 이런 데서 거래 터지면 한번 들어가고 꼬리 달리면 전량 매도하고 끝. 그 다음은 끝이죠. 없죠. 거래량이. 없잖아요. 뭐 이날 반짝하는 거? 그래 없잖아. 이날 반짝했는데 음봉이잖아. 없잖아. 그럼 요날 한 번 정도 반짝인데 이건 1,900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1,950원에 샀다라는 거는 앞에서 샀다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샀다라고 하신다면 밀려 떨어지는데 평균 단가 낮춰서 여기에 기준이라면 이걸 추천한 친구는 아주 그냥 그거는 아유, 인간 같지도 않은 거죠. 주식을 모르면서 말 그대로 못된 짓거리 해먹는 거죠. 마케팅만 해서. 뉴스 쪼가리 보고 나와서 낙폭과됩니다 해가면서.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자산을 다 갖다가 버려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정리부터 하세요. 정리하시고 그럼 얘 팔아서 뭘 살까 했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하세요. 지금 자산 규모도 넉넉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력주 말씀드렸잖아요. 주력주가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설정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올려드렸죠. 거기에 문자 나가는 기준에 문자 보시고 오늘도 뭐 금양이 3번, 4번, 5번 문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금양에 대해서 비중 조절 철저히 하시고 얘는 주력이 아니라 단기인데 그렇죠. 주력부터 채워야죠. 주력 채우고 뭐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미끄러져 있는데 거기서 문자가 나간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추가 문자를 좀 보낼까 고민 중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익 종목 하나솔루션 문자 나갔죠. 현대로템 나갔죠. 항공우주 나왔잖아요. 그럼 방산 둘 중에 한 종목. 그럼 SM. 포스코 케미칼 문자 나왔죠. 그럼 거기서 비중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그러면 분할 매수 문자 나간 식으로 2번, 3번 정도 분할 매수 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변동성 종목의 일부 자금 가지고 금양 오늘 같은 경우 금양 그리고 뭐 문자 나간 게 없죠. 단기 종목에서는 뭐 카카오 뱅크페이 정도 나갔고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켓 스튜디오 정리 또 인트로 메딕은 지금 거래 정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아주 못돼 먹은 친구들이 예?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스코넥 스코넥은 뭐예요? 1718억. 왜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윤정도를 믿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항상 이 포트폴리오를 편입하실 때는 그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보셔야 돼요. 근데 얘가 왜 2,000원으로 돼 있죠? 응? 스코넥의 평균 단가 다시 확인해 주세요. 2,000원이 아니라 2만 원에 만약에 편입하신 거라면, 그리고 가격은 상관없이 정리입니다. 응?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규모가 작다고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응? 뭐 규모 작다고 나쁜 회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컨센서스 자체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검증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니까. 그죠? 22,000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그러면 22,000원이면 비중은 제대로 된 거예요? 원본 파일 올려보세요. 원본 파일 컨텐츠 방에 볼 테니까 원본 파일. 원본 뭐 사진이든 뭐든. 앞으로 항상 정리해 갖고 오면 원본 갖고 오세요. 예전에 한동안 그렇게 얘기했어. 하도 오타도 많고 틀리는 게 있어서 응? 원본 갖고 오라고. 요즘에 그냥 쑥하고 이 수정된 것만 갖고 오시는데 원본 갖고 오세요 항상. 그 이제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올리실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안 보이셔서 어? 이름을 잘못 적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비중을 다 잘못 적어 주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그러시면 그걸 전화해서 다시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비중이 싹 틀어지잖아. 다시 확인해서 비중 자체는 원래 잘못 나와 있다. 그럼 확인을 하셨나요? 응? 다시 확인을 한 거야? 비중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하신 거냐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스코넥 같은 경우에 22,000원이 맞으신데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올라갈 때 얘를 줬겠냐고. 내려올 때 줬겠지. 응? 내려올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줬어도 돼요. 근데 올라갔다가 꼬리 달리면 다 팔라고 얘기를 해야지. 음봉 떨어지고 거래가 급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거래 급감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받으면은 진짜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분통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거를 누군가가 추천해서 샀을 텐데 그 추천 매수하라고 한 놈 옆에 있으면 진짜 날라차기를 한번 해주고 싶지. 지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 지 돈이어도 지가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건 아니잖아요. 시가총액 1,700억짜리 뭐 얼마여도 상관없어. 잘못 들어가서 잘라내야 된다면 강하게 말씀을 드려 잘라내드려야죠. 응?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작년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근데 실패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작년에 많이 들어갔다가도 거래가 어때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훅 하고 깨지면은 그다음부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중간에 반짝반짝이 타봐야 앞전 거래 거래되고 못 넘기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반짝이 한번 탔어도 안 되는 거야. 꺾이면 그냥 나 죽었다 하고 그냥 정리하고 나와야죠. 지금은요. 안 된다니까 감당이. 아 이거 냅두면 가지 않겠습니까? 냅두면 가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냅뒀을 때 가는 조건. 거래가 터질 때만 캔들의 크기가 확장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도 여기서 거래가 터지는 기준이 잡히겠지. 그 거래의 기준이 뭐냐고. 거래가 터지는 기준이. 전일 대비 20배? 난 평생 못 잊어먹을 것 같아. 어? 그걸 방송이라고 케이블 TV에서 방송이라고 교육 방송 1시간짜리를 하면서 거래량 교육해 준다고 정신 나간 친구 방송 나와가지고 전일 대비 20배 거래 터지면 거래가 터지는 겁니다. 잘 알겠지? 아셨죠? 미친 거지 그 정신 나간 애지. 응? 얘가 800만 주 만약 20만 주가 40만 주가 기준이라고 칩시다. 40만 주 대비해서 20배로면 800만 주 터지면 거래 터진 거예요? 240억? 그러니까 OMA 20MA 넘겼다고 해서 그럼 OMA 20MA 넘기는 거래량이라고 하면 되죠. 800만 주 터져봐야 얼마야? 300억 거래대금 안 나오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게 뭐 계속 연속성을 띄고 메이저가 뭐 들어와서 기준이면 모를까. 거래가 없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얘가 뭐 좋네 나쁘네, 저평가 상태네.
가상화폐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 거래가 없잖아요. 누구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누구도 안 쳐다보잖아. 근데 왜 갖고 있어? 어디서 샀든 정리를 해야지. 매도입니다. 만약에 종목이 대형주고 또 중형주급이고 우량주고 메이저의 수급이 있고 SM은 거래 있어요? SM이 거래가 있나? 거래 있어요 지금? 거래 없죠. 급감이죠. 근데 수급은 어떻게 됐어요? 급격히 들어왔죠.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수급이 급격히 들어왔고 오늘도 프로그램이 8만 4천 주를 사요. 34만 주 거래 중에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누가 산다 그랬어요? 대부분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산다 그랬죠. 결론은요. 이렇게 해서 거래가 둔화돼 있는 거, 매집이 돼서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원래 거래가 없는 거 그거하고는 천차만별 다르다. 결론적으로 오늘 뭐 금양도 볼까요? 금양이 왜 움직여요? 뭐 하이드로 리튬이 올라가서 갑니다. 그래 이슈가 있어서 그게 뭐 움직여서 얘도 거래가 터진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이 거래가 내일까지 될 것이냐? 이날처럼 꼬리 달고 무너지면서 계속 빠질 거냐? 거래 무조건 계속 거래야. 아이고 제발 거래 터져라. 위에 있는 매물 다 잡아가라. 여기서 거래가 더 터지려면 위에 매물 잡아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밑으로 집어던질 땐 거래가 둔화됩니다. 뺑뺑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론 일진 하이솔루스 정리입니다. 어? 시가총액 1조 1000억이나 되고 1조 1000억짜리 종목이 나빠요? 절대 안 나쁘죠. 1조 1000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라면 금양의 프로그램 수급이 일부 들어왔는데 손바뀜일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더 강화되면은 고점 넘깁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펀더멘탈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슈에 의한 주가 변동성의 확장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가 계속 형성이 되면서 주가를 땡겨주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죠. 안타깝지만 정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끝내주니까 혹은 낙폭과되니까 이걸 사세요 하는 사람들은 못 돼본 거죠. 이런 흐름에서도 들어 올리는 경우가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힘겹긴 하지만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때요? 월등하죠. 낙폭 과대주들 중에서 월등하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봉으로 보실까요? 월등히 터져 있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은요 거래가 둔화돼 있죠. 그 거래가 둔화돼 있으면 다 팔아야지 왜 보는 거냐라고 한다면 수급 범위가 일정 범위가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들여다보자. 여기서 거래가 더 둔화되고 멈춰진다면 이 수급이 어마어마한 수급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얘도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변동성 매매는 무조건 거래 대금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야 이거 사면요 언젠간 건드려 줄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본 스코넥 이런 종목, 비덴트 이런 종목, 바퀴스튜디오 이런 종목 이거 언젠간 건드려 줄 거예요. 건드려 주긴 죽는 거라니까. 없죠. 얘도 지금 거래 대금이. 어떻게 할 거야? 1157억? 이거 어떤 친구가 사는 거야? 이런 거는 진짜. 1200원에 저있어 1200원에. 최고점을 떠나서 거래가 터지니까 그때 이제 막 거래 터지면 변동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변동성이 나오니까 거기다 매수 그랬겠지. 매수. 어? 그냥 혼자 사셨겠냐고 이거를. 이름도 모르는 회사를. 이 이름 알아요? 이 회사? 나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 공부를 안 해가지고. 2,400개 종목을 다 애우고 있을까? 그것처럼 바보가 있어요. 내 종목 하나 그냥 시가총액, 거래대금, 거래량, 상장 주식수 그거 알고 있는 게 낫지. 최고점에 사신 거 아니에요? 1200원이면. 그때도 거래도 터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래가 없으면 얘를 빼야지. 이거를 갖고 가라 그래? 야 진짜 누군지 얘기 좀 해줘. 아주 동네 소문 쫙쫙 내게 그냥.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머티리얼 또 뭐 유니온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한 번씩 변동이 나와요. 거래가 터져야 될 거 아니야. 거래가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 그날 하루 정도의 반짝인데 결국은 유니온 머티리얼즈
3,100원대 편입을 하셨다면 이런 때 편입했겠지. 편입을 하고 거래가 없죠. 아, 뭐 그렇게 어렵나? 거래 없으면 정리지. 왜 정리를 안 하는 거야? 왜? 못하게 했겠지. 괜찮다고 갖고 계시면 된다고 끝내주는 업체라고 보도자료 받겠지. 끝내주는데 메이저가 사지도 않고 신용만 저렇게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슈라도 회사에서 계속 터뜨려서 만지든가. 응? 그것도 아니고. 현대 에버다임은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얘가 아무리 뭐 좋은 회사에도 거래대금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시가총액이. 얘도 매도. 벽산은요. 벽산이죠 이거. 벽산. 백산이라는 건 있나? 하여간에 벽산. 1487. 29%. 2170원, 2170원. 이거 저기 뭐야? 벽산 9,200원이라고 써있는데. 벽산 9,200원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옛날을 말씀하시나? 백산 아니야 백산? 백산이라는 종목이 있나? 잠시만요. 백산? 백산이 있네. 응? 백산이잖아 백산. 응? 연고인 적었지. 연고인 적으면서 그 종목 내가 뭐 빨리 달라고 해도 HTS 켜놓고 이렇게 보면서 해야지. 이거를 얼마요? 9,200원에 29%를 갖고 계시는데 이게 안 돼요. 정리입니다. 이거 9,200원에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9,200원에 예를 들어서 9,200원에 샀어.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거짓말쟁이들 왜 거짓말쟁이냐면 지가 모르면은 전문가는 안 해야 되는데 마케팅만 배워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니까 그게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200원이 요자락이거든요. 9,200원에 거래가 터진 날이 없어. 근데 뭐 평단을 매매를 하다가 낮추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거래가 우리 기준이 설정이 되는 기준에서는 200만 주 터진 게 다예요. 거래대금 200억 넘긴 게 다야.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나올 때 캔들의 크기가 커졌을 때 그때만 보는 거예요. 그때만. 거래대금 급감에 뭐가 있냐고. 연구원분들도 뼈저리게 느껴보셔야 돼. 어? 연구원분들도 봐봐. 뭔 이거를 보도자료 보고 뉴스 보고 앉아있어? 증권사 보고서도 거의 안 나와요. 잘. 회사는 멀쩡한 회사예요. 대주주집은 57%에 멀쩡해요. 근데 메이저들이 관심조차 없잖아. 거래 대금 자체가 안 나오잖아. 그렇다고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외국인 3%에 뭘 수급이 있겠어. 와 진짜 답답하다. 정리. 코론글로벌 마찬가지예요. 얘를 살 수 있는 건 언제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거 다 들으셨으면 누구나 다 알잖아. 그렇구나. 거래량 거래대금이구나. 거래대금 터진 날만 캔들 크기가 크죠. 근데 얘도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넘겨야 되는데 1,000억 넘긴 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뿐이 없어요. 5번 그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지금 거래대금 하나도 없잖아. 못 들어가. 거래가 막 터져. 얼마나? 500만 주씩 터져야죠. 그런 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싹 정리. 종목을 어떻게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심하다. 어떤 놈이 이 매매 사인을 줬는지. 분명히 다른 데서 제가 볼 땐 리딩 듣고 오신 거야, 이거는. 아무리 주식을 몰라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름도 모르는 거 어떻게 샀겠어. 방송 보고 샀다? 에이,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거 분명 어제 돈 주고 들은 거야, 이거. 진짜 나쁜 놈들 아주 그냥, 응? 이거를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이거를? 이것도 지금 상신 EDP 16,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갖고 왔지? 응? 16,500원. 거기서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하방이 잡혔으니까 사세요. 끝내줍니다. 이렇게 됐나?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방이 잡혔으니까 사세요. 이런 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방이 뭔 잡혀있어.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죽는 거지. 금양 프로그램에서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7만 주 한 방에 다 때려버리네. 금양. 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28,200원 기준입니다. 코론글로벌은 25,600원. 25,600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따라 붙으라고 뭐 매수세를 냈겠죠. 이런 데서. 혹은 낙폭과대로 줬든지. 이거는 아유.
마지막으로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도 전략 매도. 이거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거래대금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거를 사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나마도 관심 가지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음? 그리고 한일사료 텔레칩스도 있는 것 같은데 텔레칩 뭐예요, 좀?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어 있을 때 정도, 그 정도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 텔레칩스도 혹시 있나요? 텔레칩스? 원본에는 적혀 있는데요. 얼마야? 19,500원? 아, 진짜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싹 다 정리입니다. 싹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이렇게 아무렇게나 시장에 갖다 쏟아 버리시지 마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 나도 저런 종목이랑 비슷하게 갖고 있다. 싹 정리하십시오.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거 메인 화면 바꿔놓으세요. 어? 메인 화면 핑거스토리 수익률조차도 목요일날 바뀌어져 있어야 될 게 지금까지도 안 바뀌어져 있는 거죠. 디자인 하신 분이 새로 오셨고 담당자가 새로 왔으면은 그 선임자가 지시를 좀 해줘야지. 어? 디자이너가 있건 없건 뭐 똑같으면 되겠냐고. 메인 화면 찾아오셔가지고 전화하셔서, 예? 전화하셔서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함께 움직이세요. 함께. 지금 당장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자체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금양이 일단은 프로그램이 7만 주 이상 매도가 있던 부분이 돌려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한번 뿡 하고 거래가 터졌었는데 일단은 그 거래량 부분이 더 수반되고 수급이 더 확장되는지 한번 보고 아까 이제 전략 올려드렸는데 전략 금양 동영상 또 올라가 있죠. 그거 참조하시고 대처하십시오.